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진학지원센터 전형분석팀 교사 박주영입니다. 저는 정시 모집 요강에 의해 성신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요 세 학교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여자대학교 세 개를 붙여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시를 지원하기 앞서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각 학교마다 확인해야 되는 요소들이 제가 5개 정도로 꼽아봤습니다. 우선 지원학과의 모집군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학교에 가나다군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가 가나다군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전형입니다. 정시도 일반 전형이랑 특별 전형, 그리고 수능 위주 또는 실기 실적 위주 이렇게 전형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한 학과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반영 비율, 반영 지표입니다. 학교마다 그 수능 점수 성적 반영이 과목마다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본인의 점수가 좀 더 유리한 학교 또는 유리한 학과가 있고 불리해지는 학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영 지표입니다. 학교마다 국수영 탐구의 반영 지표가 조금씩 다릅니다. 100분위 점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고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고 자체 변환 점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고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마다 반영 지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점수 반영 방법입니다. 수능에서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어 점수를 등급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등급을 학교 자체 환산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를 확인하는데 주로 3, 4등급 구간이 큰 폭으로 감점이 많이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가 몇 등급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점수가 몇 점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산점입니다. 요즘 학교들은 탐구 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되거나 아니면 선택 과목을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좀 완화되었는데 대신에 자연 계열에서 탐구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가산점이 존재한다거나 인문 계열에서 사회 탐구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그렇게 가산점 제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한국사도 가산점으로 적용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성신여자대학교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소는 성신여자대학교는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학교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집군인데 일반 학생 전형은 가나다군 전체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 정원 외에는 가나군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재직자 전형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다군에서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형 요소는 수능 100%를 반영하는 전형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수능과 실기를 같이 보는 전형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 학교는 수능 실기 전형은 일괄입니다. 단계형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인데 이 학교에서 반영 영역으로 지정하는 과목은 반드시 응시해야 되고 하나도 응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특히 탐구 과목도 2과목을 모두 선택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 반영이 돼서 호별로 감점이 되거나 아니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정시에서도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능 일반 전형입니다. 우선 정원 내 전형에서는 620명 모집합니다. 여기는 수능 전형이 있고 실기 실적 전형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원 외 학생들은 총 113명 모집합니다. 가군에서 370명 모집하고 나군에는 208명, 다군에는 42명 모집을 합니다. 이건 정원 내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을 한번 살펴보면 가나군에 그 학교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군에서는 디자인과만 모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에 해당되는 그 과가 있는데 가군의 자유전공에 해당되는 과입니다. 그리고 나군에도 자유전공까지 선택의 폭이 다양하진 않지만 첨단 분야 전공이라고 해서 나군의 2학년 때 과를 선택하는 전형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 전형이 총 68명 모집하는데 이건 생각보다 꽤 많은 인원입니다. 특히 그 과별로 나눠서 봤을 때도 정시 정원대 모집 전형에 한 절반 정도 되는 학과도 존재하고 농어촌 전형에 꽤 많은 인원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입니다. 정원의 전형이고 30명 모집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입니다. 기회균형 전형입니다. 정원의 전형이고 15명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 전형인데 이 정원의 모집인데 이 전형은 경영학과만 모집을 하고 수시에서 2월된 전형만 모집합니다. 수능 반영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반영 비율은 수능 위주 전형은 수능 100%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실기가 있는 전형은 스포츠과학부랑 디자인과가 각각 다른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계해서 총 5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학과별, 학부별로 수능 점수 반영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성신여자대학교는 영어 과목 외 모든 영역은 100분위 점수를 반영합니다. 영어 과목은 등급별 환산 점수를 반영하고 탐구는 2과목 평균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여기 학부별로 수능 반영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열은 수학 반영이 높고 인문계열은 국어 반영 비율이 높지만 나머지 과목들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학교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국어 수학 비율이 높고 영어 탐구 비율이 좀 낮은 학교도 있는데 이 학교는 골고루 균형 있게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정 영역에 미응시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합격이 되고 탐구 과목은 2과목 모두 응시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특히 간호학과의 인문 계열에서는 사회 2과목 또는 사회 1과목, 과학 1과목을 선택해서 지원해야 되고 간호학과 자연 계열은 과학 2과목을 선택해야지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사는 등급별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여기에 특정 과들을 보면 과탐을 선택해야 하면 가산점이 있는 과들, 학부들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영어 환산 점수랑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을 보면 영어는 1, 3등급까지는 3점씩 감점이 됩니다. 4등급부터는 감점 폭이 커서 3등급 이내에 들어야지만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한국사 등급은 4등급까지 가산점이 등급별로 차등해서 가산되고 5등급부터는 0점입니다.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가산점이 있는 학과가 간화군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특히 과학탐구를 선택하게 되면 과학탐구의 최상위 성적의 한 과목의 100분위 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둘 중에서 더 잘한 과학 과목의 100분위 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합니다. 보통 가산점이 3% 수준인데 여기 가산점이 좀 높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감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7호부터 9호까지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굉장히 감점이 크기 때문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지원을 막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지원에서 확인해야 될 거, 성신여자대학교에서 확인해야 될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학부별 반영 비율.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25% 수준에서 영역별로 조금씩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별 편차가 많지 않은 대학교입니다. 영어는 4등급부터 점수 급간 차가 크게 바뀌므로 4등급 이하는 불리한 학교입니다. 한국사는 4등급까지 가산점이 존재하고 과학 탐구를 선택하면 가산점이 있는 학과가 존재합니다.
가산점은 탐구 영역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용산구에 위치하고 4호선 숙명여대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학교입니다.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집군입니다. 가나군에서만 선발하는 학교입니다. 전형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은 인문계 자연계는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 디자인과 공예과는 수능 60%에 실기 40%로 선발을 합니다. 실기 실적 전형은 예술 계열에 해당되고 실기 반영 비율은 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존재하는데 특성화 고교 전형에서 전형외로 선발할 때 학생부 위주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세 번째, 자유전공 계열이 신설되었습니다. 첨단공학부는 2학년 때 첨단학과 내 모든 학과의 자율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순선 칼리지 자유전공학부는 2학년에 사범계열, 약학부,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 가산점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작년에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가산점이 3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가산점이 3점이 부여됩니다.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반영이 됩니다. 수능 일반 전형에서 모집 인원을 군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구는 617명, 나구는 443명, 다군에는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1060명 선발이 됩니다. 가군에서는 보통 인문 자연계열 일반 학생 전형 모집, 수능 플러스 실기 실적 전형, 그리고 정원의 특별 전형이 대부분 가군에서 선발이 됩니다. 나군에서는 약학부, 첨단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체육교육과 정원의 사회배려 전형에서 약학부를 모집합니다. 나군은 몇 개의 과에서 선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가군에서 선발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모집 단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 특성화 고교 재직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수시에서 미충원된 인원만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이픈이 있는 전형은 정시에서 모집하지 않는 전형입니다. 사회배려 전형은 인문계 18명, 자연계 6명, 총 24명 모집하고 하이픈이 표시된 과를 제외하고 선발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능 반영 방법 및 비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능 일반 학생 전형, 사회배려 전형, 농어촌 전형은 수능 100%를 반영합니다.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별 환산 점수를 활용합니다. 탐구 과목은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합니다. 인문, 자연 모두 선택 과목의 지정이 없습니다. 인문, 자연 계열은 모두 영어가 15% 반영이 되고 탐구는 25% 반영이고 인문 계열은 국어가 35%, 수학이 25%, 자연 계열은 국어 25%, 수학이 35%, 꽤 단순한 반영 비율을 가진 학교입니다. 인문 계열은 국어 우수자, 자연 계열은 수학 우수자가 유리한 학교입니다. 한국사 가산점이 있고 인문 계열은 사탐 응시 과목당 변환 표준 점수의 3%를 가산해 줍니다. 자연 계열은 과탐 과목을 응시했을 때 응시 과목당 변환 표준 점수의 3%를 가산을 합니다. 무용과 음악과 회화과는 수학과 탐구 과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미술대학, 회화과를 제외한 미술대학은 국어, 영어,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영어와 한국사 등급별 환산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어는 1등급부터 하위 등급으로 갈수록 등급 간 차이가 점점 많이 발생하는 점수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3등급 갈수록 2, 4, 6, 8, 10, 10,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 차가 점점점 많이 나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반영 비율이 15%, 영어 반영 비율이 15%이므로 3, 4등급까지는 영향이 적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는 4등급까지 같은 가산점 3점을 받습니다. 4등급 이내에 들어야지만 이 학교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탐구 과목 가산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문 자연은 각각 사탐과 과탐 응시에 대한 가산점이 있어가지고 교차 지원을 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고려해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각 과목 변환 점수에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총점을 초과하더라도 그대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별 처리 방안을 한번 살펴보시면 1호 이외 대부분의 그 이외의 호에서는 감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다면 정시 지원을 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교 전형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공통체 역량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최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정시 지원을 할 때 확인해야 될 거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전공학부랑 첨단공학부는 2학년 때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데 모집 인원이 많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탐구 과목 가산점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교차 선택 시에 이 탐구 과목 선택에 대한 가산점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2호선 이대역을 내려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학교입니다. 먼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교는 가나다군에 모두 선발을 하는 학교입니다. 가군에는 음악대학, 조형예술대학, 사범대학을 선발합니다. 나군에서는 계열별 통합 선발, 사범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등 가나군의 전체 모집 단위가 나뉘어서 선발이 됩니다. 다군에는 간호대학과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만 선발을 합니다. 다군에는 모집 단위가 적습니다. 두 번째, 조형예술대학교와 신산업융합대학교는 실기를 보는데 단계별로 선발을 합니다. 1단계에서 수능 100%로 먼저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실기 점수와 수능 점수를 활용해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세 번째, 자유전공 계열인데요. 이화여대 자유전공 계열은 통합계열 선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문은 173명, 자연은 147명, 총 320명을 선발하고 이 통합계열 선발로 선발된 학생은 2학년 때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별로 인원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나군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나군에서 계열별로 통합 전형으로 320명을 뽑고 가군과 나군의 모집 단위를 나눠서 대부분의 학과를 선발합니다. 다군에는 간호학부와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능 반영 비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학교는 수능 점수를 반영할 때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영어는 등급별 변환 점수를 반영합니다. 탐구 과목은 100분위 점수를 활용하는데 이 100분위를 학교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반영합니다. 한국사 10점은 등급별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인문, 자연 모두 뽑는 모집 단위, 간호학부랑 미래 산업 약학 전공이 해당되는데 이 전공은 인문, 자연 두 개 중에서 더 높은 점수가 산출되는 것으로 반영을 해줍니다. 자연 계열은 과탐 한 과목당 변환 점수의 6%를 가산점으로 부여를 하고 인문 계열은 가산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서로 다릅니다. 20% 반영이므로 3등급부터는 변별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국사 점수는 인문 3등급까지, 자연은 4등급까지 만점을 부여합니다. 수능 예체능 실기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계별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선택 과목에 제한은 없고
국수탐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50%씩 반영합니다. 영어는 등급별 가산점을 역시 부여합니다. 탐구는 2과목의 합을 반영을 하고 영어는 필수 반영은 아니지만 등급별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3등급까지는 만점으로 처리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농어촌 전형, 기초, 차상위, 한부모 가정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 전형과 기초, 차상위, 한부모 가정 전형은 전형 방법 및 전형 요소는 모두 동일하고 구체적인 수능 반영 영역과 수능 반영 비율은 정시 일반과 동일합니다.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전형에 지원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를 정시로 지원할 때 확인해야 될 것 2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유전공학과 성격을 가진 통합계열 선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나군에서 총 320명 대단위로 모집하는 전형인 만큼 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의 탐구 과목의 가산점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탐 응시자가 자연계열로 지원하게 되면 과학탐구 과목의 가산점이 있어서 과탐 응시자에 비해서 불리해집니다. 하지만 과탐 응시자가 인문계열로 지원을 할 때는 가산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것이 정시를 지원할 때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